김영호 장관이 교수 때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북한 붕괴 등을 주제로 150개가 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가장 확실한 붕괴 전략은 북한을 붕괴시키려면 어디를 때려야 할까? 그러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부각해 북한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4조는 흡수 통일이 아니라 평화적 통일 정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사람을 통일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장관에 지명되자 유튜브 동영상들을 대거 삭제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취임 뒤 통일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평화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 지난해 통일부는 이 사업에 12억 원을 지원했고 장관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사업 이름에 통일이 들어간 내년 예산은 40% 삭감한 반면 북한 인권 예산은 300% 늘렸습니다. 전시 체험 시설을 갖춘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에만 100억 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남북 교류협력 부서는 대폭 축소, 통폐합했습니다. 정부조직법은 통일부 장관은 통일과 남북 대화, 교류, 협력에 관한 정책을 관장한다고 정해놨습니다.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부서를 대폭 확대시켰다라는 것에서 벌써 장관이 되기 이전에 학자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평소 그런 소신이나 뉴라이트적인 극우적인 시각이 그대로 지금 발현되고 있다라고 봐야죠.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한국자유회의 출신입니다. 교수 시절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을 주장했습니다. 북한을 견제하려면 일본과 군사협력도 하자고 했습니다. 과거사 문제가 한일 협력을 해치면 안 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가 외교안보 실세가 된 뒤 윤석열 정부는 과거사 해결 대신 일본과 밀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 무엇을 주고받는 협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뭘 얻어내겠다 하는 발상을 버리고 좀 더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나아가고 싶습니다. 초대 경찰제도 발전위를 맡은 박인환 위원장도 한국자유회의 출신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선을 앞두고 계엄령, 선거 중단, 심지어 전쟁 같은 극단적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계엄을 선포를 해서 선거를 중단시키는 것이 정의로운 일일 겁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통일의 기회로 삼아서 통일까지 한 다음에 선거를 해야 되겠죠. 저는 꿈이 큽니다마는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위원장이 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간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전직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모욕하는 정신 나간 사람을 경찰 제도 발전 위원장으로 임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5.18 광주 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을 주장한 김광동 씨도 자유회의 출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를 진실화해 위원장에 앉혔습니다. 그는 진실화해 위원회 같은 게 소비에트 정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슨 과거사위원회나 특정 시민단체위원회의 활동이라고 보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위원회 정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것이 바로 소비에트 정부다. 위원장이 된 뒤에는 한국전쟁 때 벌어진 민간인 학살을 합리화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침략자에 맞서서 전쟁 상태를 평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군인과 경찰이 초래시킨 피해에 대해서는 1인당 1억 3,200만 원의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의가 펼쳐지는지는 저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봤습니다. 한반도 평화, 국가의 폭력 범죄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 과거사에 대한 대일 외교 원칙, 진보 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지켜왔던 가치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기용한 한국자유회의 출신 인사는 확인된 사람만 11명. 이명박 정부 이후 잠잠했던 뉴라이트 세력이 다시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뉴라이트들의 이제 전면 귀환이죠. 그리고 이른바 검찰 정치와 맞물리면서 뉴라이트와 검찰 정치,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의 양대 어떤 바퀴인 것 같고 양대 축인 것 같아요.